안녕하세요. 우리들 체질체험 건강방송의 김수범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중에 저 충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 중에서 삶의 충동과 죽음 충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이 이제 쉽지가 않아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에 빠지기도 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어떤 사람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가려고 하기도,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희망에 차 있을 때도 있고, 절망적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게 작용하는 것이 뭘까요? 어떤 충동,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 가지 충동이 있는데요. 이거는 극한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러니까 자기가 극한 상황에서 살겠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경우도 있고, 나는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 차라리 죽는 게 편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살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살아가겠다는 그런 충동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충동이 있습니다. 구매 충동이라든가, 도박 충동이라든가, 성 충동, 자살 충동, 살인 충동 등과 같이 이런 충동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이런 자신의 것들은 자신의 의지도 영향을 받지만 어떤 의지와는 다르게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이런 생활을 한 다음에는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다시는 않겠다고 하지만, 이것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은 그 순간을 또 참지 못하고 이것을 충동적으로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의식적인 것보다는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각은 그렇지 않겠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쪽으로 가는 경우. 이것은 이제 우리 의식과는 다르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행동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의식이라는 것은 이제 아직 우리 인간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안에 어떻게 쌓여 있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어떻게 축적이 됐는지, 이런 등과 같은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것은 또 이제 무의식에는 이제 이것이 오픈된 것이 아니고 다 눌리고 이제 감춰져 있기 때문에 특히 이해하는데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성충동이라든가 자살충동이라든가 살인충동과 같은 그런 것이죠. 이것이 이제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해서 가지고 이제 성추행이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강간 등의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분을 많이 일으킵니다. 미투 같은 것도 이런 것을 요즘 사회에서는 이제 미투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모두 밝혀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참으면 될 것 같지만 순간을 참지 못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충동적으로 남을 살해하는 살인 충동이나 자신의 생명을 끌는 자살 충동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신의학적, 정신분석적, 심리적으로 이제 해석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하고 대안도 내놓고 하지만 정신의 의식, 무의식, 마음 등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깊이 연구한 것은 이제 다름 아니고 정신분석적인 면에서 이제 많이 했습니다.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트가 이제 어떤 무의식에 대한 것을 처음으로 밝혀내고, 무의식적인 행동이나 그것을 잠재의식적인 것을 좀 많이 연구하였습니다. 이 중에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삶충동과 죽음 충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초기에는 이제 충동이 이제 성충동과 이제 자아충동으로 구별을 했습니다. 성충동이라는 것은 성적인 충동이고, 자아충동이라는 것은 자기 생명을 위한,
자기 먹는다든가 섭식한다든가 배고프다든가 하는 성적인 것이 아닌 다른 감정 같은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아 충동, 자기 보존 충동으로 이제 구분하였죠. 자아 충동, 자기 몸을 위해서 이제 자기 본능을 쓰는 충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 성충동은 이제 자신이 성적 에너지의 리비도를 이제 외부 대상을 향하거나 자신이 자아를 향해서 이제 성적 만족을 얻는 것이 이제 성충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아 충동은 방어, 갈등에서 에너지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식욕이라든가 배고픈 것 같은 어떤 생리적인 그런 것을 모든 형태의 충을 이겨내기 위한 그 모든 형태의 충동을 말할 수가 말하는 것으로서 이제 자기 보존 충동과 이제 동일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기에는 이제 프로이트가 어떤 성충동과 자아충동에서 뭔가 좀 생각이 바뀌어서 삶충동과 죽음충동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후기 프로이트의 그 쾌락 원칙을 넘어서 해서 이제 삶충동과 죽음충동을 이제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는데 삶충동은 사람이 살아가고 생명을 연장하고 이세를 낳으려고 하는 충동이고, 죽음충동은 자신이 스스로, 죽어가는 것을 선택을 해서 충동적으로 하는 죽음충동. 그러니까 어떤 근본적으로 이제 사람이 이제 죽음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충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삼충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삼충동은 살아있는 생명체의 통일성과 존재를 유지하려는 거죠. 우리 몸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존재해 나가게 하는, 그리고 보다 이제 분화되고 보다 조직화된 형태를 만들어 유지하고, 또 이제 인체와 환경 사이의 그 에너지 수준 차이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으면 거의 죽은 것 같은 거고, 차이가 클수록 삶의 의욕이 많은 거죠. 삶의 에너지 수준 차이를 지속시켜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삶의 의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하는 거죠. 자신의 바라는 지혜라든가 지식이라든가 부명예, 건강, 가족, 행복, 즐거움 등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충동적, 그러니까 삶의 충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삶의 충동에는 에로스, 사랑의 충동이 있는데, 이것의 목적은 이제 보다 큰 통일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통일을 이룬다는 것은 통일을 이루어서 결합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적인 결합은 성이 분리되어 있는, 남녀가 분리되어 있는 이전의 상태인 그 양성적인 존재에서 이것이 이제 하나의 통일된 정치로 회복하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성생활을 한다는 것은 원래는 그 하나로였는데 이것이 둘로 나눠졌다가 다시 하나로 모으려는 이런 것을 이제 삶의 충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삶이 이제 계속 살아간다는 건 자신의 몸이 사는 것도 좀 사는 거지만,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아닌 이세한테 그 생명력을 탄생시켜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고 유지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충동, 성충동은 자기 생명을 하나 옛날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이 생명력을 하나의 이세를 통해 가지고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방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 충동은 이제 자아 충동, 자기 보존 충동하고도 일치가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죽음 충동이라는 것은 이제 생물을 무생물의 상태로 환원시키는 충동으로, 이제 생물이 무생물의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근본적인 경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태어난 것은 태어나기 이전에 무생물이라든가 이제 자연과 조화된 어떤 생물에서 이것이 생명이 탄생이 되고, 이것 생명이 쭉 탄생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다시 그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무생물의 형태로 되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물이 무생물로부터 생겨났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죽음 충동은 생물 이전의 무생물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충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 충동은 이제 이 죽음 충동은 이제 처음에는 내부를 향해 가지고 자기를 파괴하는 자살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기양하는 쪽으로 가지만 인체 내의 리비도에 의해 가지고 2차적으로 이제 외부를 향해서 이제 그 공격 충동이나 파괴 충동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중요한 것은 자기를 그 무생물로 가는 거, 죽이는, 스스로를 죽이는, 그런 것을 말하고요. 외부 충동으로 이제 공격 충동이나 그 파괴 충동으로도 나가기도 합니다. 락강은 이제 모든 충동들은 죽음의 충동이라고 했습니다. 그 죽음 충동이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충동은 과도한 것이고 반복적이고 또 그냥 궁극적으로는 파괴적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쾌락의 원칙을 넘어서서 이제 그 즐거움이 고통으로 경험되는 과도한 향락의 영역으로 들어가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그 쾌락을 넘어가지고 즐거움이 극도의 고통으로 변하는 과도한 향락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이제 그 죽음 충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죽음 충동이 나오는데요. 동양 철학에서도, 동양 한의학에서도 이제 음양오행이라든가 목화토금수의 순환,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순환과 같이 생장화, 수장, 그러니까 태어나고 성장하고 변화하고 그리고 수확하고 저장하고 다시 그 죽고 다시 태어나는 이 목화토금수 원리에 의해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이제 그 생장화 수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장하는 그 삶의 충동이 왕성한 때하고는 많이 성장을 하게 되고 죽음 충동이 점점 강해지면은 점점 생명을 좀 수그러드는 그런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는 자연에 있는 모든 만물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제 자연에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번창하고 하면서 수확을 하고 이제 축적을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죽음으로써 자연으로 돌아가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또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연이 순환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자연 그 삶의 충동, 죽음 충동은 이제 삶의 충동, 죽음 충동은 음양오행의 원리, 그 생장화 수장의 원리하고도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신분석에서는 이제 상충동과 죽음 충동이 이제 서로 대립이 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삶충동이 왕성하면 죽음 충동이 줄어들고 죽음 충동이 왕성하면 삶충동이 좀 줄어드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의욕적으로 살아가고 생명을 연장하고 이세를 탄생시키고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제 삶의 충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는 이제 무의식적으로 죽음에 대한 충동이 작용을 하는 거죠. 자신은 하는데 이제 점점 보니까 이제 그 무의식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죽음을 향해 가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충동이 강할 때는 죽음 충동이 이제 약해지고요. 삶의 충동이 약해지면 죽음 충동이 점점 강하게 작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도 이제 삶의 충동으로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때가 되면은 편안하게 자연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좀 죽음 충동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삶의 충동에 있어서 삶의 충동과 죽음 충동의 장단점을 잘 이용해 가지고 일상생활을 할 때는 삶의 충동을 충만하게 하고 어느 정도 이제 큰 흐름이 이제 생명이 닿았을 때는 죽음 충동으로서 자연이 돌아간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정신분석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이제 아주 그냥 특이한, 삶의 충동과 죽음 충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삶의 충동은 우리가 막 살아가려고 하는 거고, 죽음 충동은 이제 죽고자 하는 충동,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무생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충동을, 죽음 충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은, 삶에 사는 것도 이제 욕심내지 않고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죽는다는 것도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해를 함으로써 자연의 일부로서 돌아간다.
알고 생각한다면 편해질 것 같습니다. 뭐 해탈을 한다든가 종교적으로 명상을 해서 이제 천국에 간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 모두 이제 죽음 충동을 이제 승화한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들 체질 체형 건강보다 김수범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죽음 충동과 삶 충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